안녕하세요. 생명전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국의 글쓰기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우리 강원국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권투 선수 삶의 비유를 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보니 내 삶이 권투 선수의 삶과 같았다. 열심히 글을 쓰고 막 시간 마감 이것저것 맞추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녹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또 잘못 썼을 땐 때로는 잘못 썼다고 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난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항복하고 싶다. 항복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쯤 종이 울린다는 얘기죠. 나 항복이야 그러면서 그 하얀 수건을 들기 직전에 종이 울리고 그러면 다시 그 코너로 돌아와서 또 쉬고 또 정비를 하고 또 다시 추스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링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글쓰기 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늘 이걸 하기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의식을 치르자는 얘기죠.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틴은 뭐냐면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내리는 일련의 명령이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그 최고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절차를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국 작가는 이것을 글쓰기에도 가져오는 거죠. 운동선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글쓰기를 하기 전에 나만의 워밍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구선수가 자유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튀기는 습관,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하기 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야구 선수가 야구를 그 타자가 치기 전에 야구 방망이를 몇 번 흔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만의 하나의 루틴이다, 의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신가요? 뭘 하기 전에 나만이 하는 것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의식처럼 늘 하는 것, 명상을 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음양탕을 한 잔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글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냐라고 물을 때 강원국 작가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복과 의식입니다. 반복, 의식.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것. 작가는 한 20여일 동안 글이 전혀 안 써지더래요. 완전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글이 막 써지더래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이 습관의 힘이었다는 거죠. 글이 안 써지는 동안 뇌가 글쓰기를 거부하고 쓰려는 시도에 계속 저항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계속 시도를 했다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거실 한 구석에 안진뱅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 일련의 그 루틴을, 의식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책을 시작하면서부터 뇌가 글을 쓰려나 보다, 이 사람이 글을 쓰려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면 진짜 쓰려나 보네.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뇌는 글쓰기를 별로 반기지 않아요. 뇌한테 글쓰기는 하나의 적군이고 글쓰기는 도망쳐야 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뇌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어차피 해야 된다면 얼른 하고 끝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순간 산책을 가고 커피를 사고 샤워를 하고 이러는 동안에 글을 쓰려나 보다. 어떤 글을 쓰려고 하지? 하면서 계속 글감을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를 끌어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 가다 보면 무의식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무의식에 글 쓰고 싶은 마음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글 쓰고 싶다.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일을 되풀이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저항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쉬운 것은 어때요? 그래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래서 쉬운 것을 반복하는 것. 그래서 쉬운 것이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책을 보다가도 막 막히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되게 어려운 책 보다가 막히면 다른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본다던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한테 가장 쉬운 것은 메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도 해보고 책 보다가 메모도 해보고 아니면은 또 영상을 보면서 메모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메모하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필사도 많이 하고 그냥 필사하는 거는 되게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속이 시끄러울 때 이렇게 필사하면 왠지 좀 안정이 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추하고 싶습니다. 필사는. 그래서 쉬운 일과 반복이 만나면 습관이 만들어져요. 쉬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반복과 함께 목표나 주제, 장소, 시간도 정해놓으면 더 좋죠. 자, 반복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나는 몇 페이지, 몇 줄을 쓰겠다라는 목표. 그 다음에 주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공부, 행복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제를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서 쓸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 계속 이제 봉당 힐링 TV에 와서 책도 보고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촬영은 항상 저는 또 집에서 할 때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책 보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침대에서도 보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저기 하고 보는데 이제 글 쓰는 습관을 어디에서 쓸 건지를 좀 정해서 저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습관을 딱딱 지켰을 때 한 번씩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강원국 작가는 그 보상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거죠.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술을 예전에 좀 많이 먹기는 했었는데 그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거의 알코올 중독 막 힘들었을 때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고통스러울 때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소주를 한 2잔 빈속에다 딱 마시면 그때 숨이 쉬어졌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소주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고 뇌가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습관은 글쓰기를 대하는 자세부터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떤 자세가 바뀌냐면요. 글쓰기가 쉽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역량 측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 측면에서도 바뀐다는 얘기죠. 어려우니까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할 수 있지 나 그동안에도 해왔는데 라는 역량 측면에서도 바뀌고요. 또 글쓰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 습관처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감정 측면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감정 측면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글쓰기를 반기거나 기피하는 그런 행동 측면. 그래서 우리가 역량, 감정, 행동 이 세 가지 글쓰기를 대하는 이 세 가지의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공감되세요? 저도 아직 이렇게 다는 아닌데 조금 쓰고 싶다는 늘 생각은 하는데 늘 막히거든요.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쉬운 것을 늘 반복하면서 습관을 들이면 저도 이런 태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그 습관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프로는 아리송한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고 새로운 생각이 나거나 좋은 문장을 만나면 메모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프로인가요? 아마추어인가요? 프로는 습관에서부터 아리송한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보고 새로운 생각이 나거나 좋은 문장을 만나면 메모를 하고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유심히 관찰한다. 아마추어는요? 아마추어는 이런 습관이 없다는 거죠. 프로 같은 그런 습관이 없고 하루도 걸지 않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고 없고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글쓰기 습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습관을 들이는 방법, 반복과 쉬운 것부터, 쉬운 것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중요하다는 얘기죠. 루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은 세 가지 습관을 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학습하는 습관. 두 번째는 연습하는 습관. 세 번째는 습관. 세 가지 습이라고 해서 연습, 학습, 습관. 습이 세 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습이나 학습도 이 습관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글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것, 매일 쓰는 것, 늘 메모하는 것, 그리고 반복하는 것.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런 데서 늘. 그것이 결국은 글쓰기 습관을 만들고 결국은 거부하는 뇌에서 나를 글쓰기를 도와주는 뇌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의지를 이긴다. 습관을 만드는 것 21일 동안 꾸준히 해보시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였죠? 자, 다섯 번째 강원국의 글쓰기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좋은 습관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